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안, 정년 연장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근래 들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관한 내용이 뜨겁게 떠오르는 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 명 중 20세 이하 1000만 명 외의 남은 중추 인구 2000만 명이 2000만 노인 독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75세로 높여 노인 인구를 줄여나가 2050년에는 노인이 1200만 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첫 해인 65세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서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식에서 공개 제안한 법적 노인 연령 75세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노인 기준 연령은 기초연금 지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 혜택과 연결이 되어 있고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책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최근 고령자의 취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법적 정년을 넘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입니다. 20에서 29세는 356만 명, 30에서 39세는 547만 명, 40에서 49세는 619만 명, 50에서 59세는 672만 명, 60세 이상은 674만 명으로 나타남으로써 60세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년 연장, 정부기관, 공공기관 사례입니다. 정년 65세로의 연장이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10월 20일 밝혔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와 정부 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공무직 정년 연장
운영 규정 내용입니다. 출생 연도는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정년이 63세로, 1965에서 1968년생은 64세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연장이 됩니다. 정년 연장은 행정안전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타 부처 공무직으로 확산되는 등 국내 정년 65세 연장 담론이 더욱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22일 공무직 노동자 412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1965에서 1969년생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맡은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년 연장 논의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송배전 근로자 총 11개 종의 기능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 및 보장하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년 연장 국내 기업 사례입니다. 동국제강그룹의 철강사업법인인 동국제강과 동국CM 노사는 각각 3월 말 타결한 올해 임단협을 통해 정년퇴직 나이를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1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이번 정년 연장은 생산직, 사무직을 포함하여 약 2,500여 명의 임직원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정년 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인 기술직, 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7월 8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이와 같은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술직, 생산직 촉탁 계약 기한을 현재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촉탁 계약직은 정년 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아 생산직은 현재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있고 실제로는 만 62세까지 계속 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정년퇴직자 재고용 계약직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만 62세까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정년 연장 해외 사례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은 10년 전부터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폐지를 해왔습니다. 해외 주요국 정년 사례입니다. 미국은 1986년 정년을 폐지했고, 영국은 2011년 정년을 폐지했고, 일본은 2000년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했고, 2021년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기업체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대만은 2024년 7월에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네 번째,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 발의 내용입니다. 정치권도 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정년을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이 안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개별 의원들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과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법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노인 연령 75세로 정년 연장은 65세로 상향하는 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